저희는 IPO를 해야 되는 그 의무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받은 거가 모두 다 보통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RCPS나 혹은 CB 같이 특정 기간 안에 뭔가 엑시트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투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 캐시는 쌓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50%까지는 좀 빨리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CSO로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좀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그 김종윤 대표님이 약간 뭐랄까 야놀자의 정도전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성장 전략이라든지 기본적인 걸 다 세팅하시고 지금까지 끌고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 CSO로 봤을 때 뭐 지금까지 야놀자의 성적이라든지 특히 지난해 야놀자의 성적, 그리고 뭐 어떻게 지금까지 전략을 얼마나 이렇게 잘 실행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회를 묻는다면 좀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어요? 우선 선행 지표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스러운 성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수의 고객도 획득했고, 그리고 그 고객을 통해서 통합 거래액도 27조를 달성을 했고, 저는 이 숫자가 중요한 거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100조 달성을 하는 거를 우선 1차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서비스 기업 중에서 100조를 넘은 기업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 한국이 전 세계 4천조라는 시장 중에서 오직 0.6%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시장 4천조 중에서 한국은 0.6%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만을 가지고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면은 이미 시장 100% 끝났죠.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글로벌로 빨리 나간 거고, 글로벌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조를 빨리 달성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 100조 달성을 위해서 통합 거래액은 저희가 목표를 채웠기 때문에 좋은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결국 매출과 이익 부분입니다. 매출은 결국 좋은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야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높이거나 이렇게 매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는 AI 서비스들을 더 많이 런칭을 해서 그 서비스를 저희 고객들이 쓰면서 매출이 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출을 더 많이 끌어올리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려면 좀 더 빨리 AI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걸 위해서는 또 많은 AI 엔지니어 분들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이익은 저희가 사실은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도 저희가 몇 배의 이익을 성장시켰고, 역대 최고 매출과 이익을 동시에 찍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익을 늘리는 거는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성장에 기반한 이익, 즉 이익은 후행 지표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에 3분기에 에비타 마진을 30%를 넘겼거든요. 근데 사스 비즈니스와 AI로 비즈니스를 만들었는데 마진 30% 넘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분기 마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평균은 23%지만 3분기는 30%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컨슈머 플랫폼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세 가지의 특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는 모든 카테고리를 다 선도하여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7조 중에서 거의 한 7조 가량이 이제 컨슈머 플랫폼에 나왔는데, 사실 국내에서 여행 시장으로 6, 7조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의미 있는 거래액도 만들었지만 그 거래액의 비중을 보면은 숙박이 이제 40% 아래로 떨어졌고, 숙박 외에 교통과 그다음에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까지 포함한 영역이 이제 거의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한꺼번에 커버할 수 있는 여행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성장을 어떻게 해낼 거냐를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저희 원래는 먼슬리 플랫폼이었습니다. 여행을 가야 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쓰는 서비스에서 지금 위클리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데일리까지 가겠다.
왜냐면 매일 노시잖아요. 저희는 매일 노는 거를 원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매일 놀 거기 때문에 데일리 서비스까지 가보자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진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시장에서는 뭐 한 가지 좀 약간 요거에 대해서 좀 되게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야놀자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야놀자의 시작은 그 중개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걸 이제 분사시킨 다음에 인터파크 트리플하고 합병을 시키셨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 아까 뭐 클라우드에 좀 집중하려고 하신다. 요걸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근데 최근에는 약간 이 브랜드 명 자체를 놀이라는 그 통합 브랜드로 좀 바꾸고 계시잖아요. 이미 바꾸셨고. 그런데 약간 그 약간 브랜드적인 관점에서는 야놀자도 그렇고 인터파크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10년 이상 그 운영을 하면서 엄청 이렇게 탄탄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약간 갑자기 이제 놀이라는 브랜드가 나오니까 약간 브랜드나 이제 마케팅 전문가분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을 너무 쉽게 좀 포기한다고 해야 될까요? 다 그러니까 놀이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선택한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마케팅이나 브랜드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야놀자 본사가 클라우드에 집중한다기보다는 클라우드는 원래 본사밖에 없었습니다. 본사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근데 컨슈머 플랫폼은 야놀자 본사에서도 하고 있고 별도 자회사인 인터파크 트리플도 하고 있고 이 두 개가 사실 붙어 있어야지 더 시너지가 나는데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붙어 있는 게 더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통합되어 있는 놀 유니버스가 탄생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야놀자 플랫폼은 숙박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숙박은 이제 3분의 1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고 숙박 외에 항공을 포함한 교통이나 혹은 뭐 콘서트, 뭐 뮤지컬, 저희가 스포츠도 합니다.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및 익스피리언스 영역이 이제 거의 3분의 2에 가깝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야놀자라는 브랜드는 한 3분의 1 정도만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 고객은 이미 저희가 플랫폼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긴 하지만 그걸 다 합치면 MAU, 그러니까 monthly active user의 수가 2천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2천만 중에서 야놀자라는 브랜드로 서비스를 쓰시는 분 한 3분의 1, 나머지가 3분의 2인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걸 통합해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다면 사실은 야놀자라는 브랜드보다 더 넓은 개념의 서비스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2천만의 저희 모든 고객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브랜드가 있어야 저희가 지금도 숙박 앱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숙박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인식을 전환하는 것도 저희한테는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도 좀 약간 아깝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었나? 이게 굉장히 공들여서 키워온 브랜드셨잖아요. 야놀자라는 브랜드는 이 기업의 이름으로서 계속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브랜드 자체는 계속 이제 더 글로벌 브랜드 그리고 글로벌에서 이 여행을 혁신시키는 브랜드로 확장을 시킬 거고요. 반면에 놀 유니버스는 매일매일 내가 놀 수 있는 경험을 주는 저희가 원 앤 온리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뭐 숙박만 제공하거나 항공만 제공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행 서비스를 많습니다. 보통은. 근데 저희는 모든 영역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원 앤 온리 이제 데일리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하고는 저는 아예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거를 잘 인식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놀로 새롭게 출범했다라고 그 이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소소한 질문인데요. 얼마 전에 그 야놀자가 여행사인 모드투어에 지분을 좀 매입을 해서 2대 주주에 올랐는데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혹시 뭐 1대 주주 되기 위해서 좀 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냐, 더 나아가서 혹시 뭐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좀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좀 어떤 그 목적으로 이렇게 지분 인수를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모드투어랑 MOU 맺고 다양한 협력을 이미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그 공동 개발한 상품을 실제 저희 플랫폼으로 최적화돼서 판매하면서 협업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예전에 저희가 4% 후반대의 지분을 원래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가 4% 후반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모드투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투자를 하고 협업을 했을 때 생각했던 기업 가치보다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고 저희는 본연의 가치는 그거보다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순한 지분 취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조금 더 지분 취득함을 통해서 모드투어랑 더 강력한 협업을 만들고 더 좋은 패키지 상품을 같이 개발하고 이러한 기대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 후자가 마지막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두 개 질문은 다 용식님께서 그럴까요? 일관된 맥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 야놀자가 상장 언제 하냐? 만약 한다면 어떻게 하냐? 정말 뭐 한국에서 하냐? 아니면 미국에서 하냐? 뭐 이런 좀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멘트를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해외에서는 야놀자를 트래블 테크놀로지 컴퍼니로 보고 있고 완전한 글로벌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기업 이러한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IPO와 관련된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그 뉴욕 거래소 NYSE에 가서 이제 IPO 엣지라는 그들의 프로그램에서 방송도 찍기도 했고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가 20주년 행사를 할 때 그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가면은 그 나스닥 그 큰 빌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야놀자의 2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막 엄청나게 크게 띄워주시기도 했고 저희한테 동영상으로 나스닥 대표가 20주년 축하한다라고 축전을 보내기도 했거든요. 예. 영업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뉴욕 건축하고 나스닥하고 둘 다 지금 뭔가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코스닥은 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는 아주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소 이제 이례적인 대접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막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IPO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IPO 관련된 아무 얘기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뭐 IPO를 한다 안 한다 혹은 뭐 언제 한다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를 전혀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다. 여기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IPO를 해야 되는 그 의무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받은 거가 모두 다 보통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RCPS나 혹은 CB 같이 특정 기간 안에 뭔가 엑시트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투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 캐시는 쌓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뭐 이제 생각을 한다면 두 가지 목적일 것 같은데 하나는 저희는 글로벌 인지도를 더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에는 AI 관련된 컨퍼런스 혹은 트래블 테크 관련된 컨퍼런스 거의 대부분 초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야놀자가 이제 업계에선 좀 알려졌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 대중은 모르거든요. 특히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야놀자 아냐고 물어보면 한 명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알려지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한 가지 부분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저희가 특정 기업을 너무 좋아서 인수하게 되고 그 기업과 저희의 시너지가 엄청 크다면 그 회사를 인수해야 되는 고려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기업일 거고요. 그 경우에는 돈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그 IPO는 그러한 관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말씀 못 드린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업계에서 또 나온 얘기가 그 야놀자가 그 가장 최근에 받은 투자가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10조 원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보다는 좀 많이 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좀 이게 요즘 같이 유동성 위기가 있고 이런 시기에는 좀 그게 허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긴 하거든요. 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IR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글로벌 주요 투자자를
거의 다 만나본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고 만나는 이유는 그분들이 보자라고 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우선은 밸류에이션 로직은 두 개가 약간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EV EBITDA 멀티플, 또 하나는 EV 세일즈 멀티플. 그래서 EBITDA 기준이냐 세일즈 기준이냐 이거는 좀 갈리고 있고 EBITDA로 보는 경우는 조금 이제 테크에서 좀 먼 투자자들인 거고 그다음에 세일즈를 중심으로 하니까 이게 매출을 PSR하고 다른 개념인가요? PSR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이죠? PER, PSR을 보시면 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PSR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테키한 기업 투자자들이 그렇게 나눠서 보는 것 같고요. 결국엔 이 두 가지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야놀자를 바라보는 뷰는 이 기업이 정말 이 산업을 혁신할 수 있을까? 아닐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만약에 야놀자가 뭐 지금 돈을 뭐 1조를 벌든 2조를 벌든 혁신을 할 기업은 아니고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에 머무는 회사라고 본다면 PBR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사실은 이거는 저는 기업이 정말 혁신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판단해야 투자를 하는 거고 그 판단을 하게 되면은 테크를 잘 아는 투자자는 PSR로 볼 거고 좀 이제 전통적인 투자자는 약간 이제 PER로 보는 이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얼마를 만드느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만나왔으니까 재작년에 만났던 투자자들이 작년에 만나거나 올해 만나면 저희가 원래 말했던 것들을 얼마만큼 지키고 있는지를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얘기 뭐냐면 선행지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통합거래액과 너네가 얼마만큼 많은 고객한테 서비스 주고 있어. 요거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관점에서 니네가 새로 런칭한 AI 서비스. 너 이제 1년 전에 너가 이거 서비스 런칭한다고 했잖아. 그거 지금 매출 얼마 나와? 근데 저희 2023년 말에 대부분의 AI 서비스 런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 말에 이제 투자자 만날 때는 우리 이제 이거 서비스 런칭하는데 런칭하자마자 저희가 2026년 말까지 고객이 줄 서 있었거든요. 지금도 줄 서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큰 고객들한테만 지금 서비스 주고 있기 때문에 좀 중소형 고객은 아직 서비스 안 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저희는 추가 이익이 안 나면 저희는 돈을 하나도 안 받습니다. 이익이 나야 그것만 쉐어하는 거기 때문에 쓰고 싶어라고 줄 서 있는 게 2023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 잘 될 거야. 지금 줄 서 있어. 라고 했는데 그때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까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에서 AI 서비스 매출이 늘면서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일즈와 에비타가 얼마만큼 빠르게 올라가느냐가 결국엔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지금이 아니라 포워드로 이제 1년 후, 2년 후 혹은 3년 후 이때가 얼마만큼 나올지를 그분들이 예측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혁신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판단을 할 건데 그거를 보는 기준은 결국 통합거래액과 그다음에 AI 서비스 매출 비중인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저희 투자자분들 말씀을 드리는 게 봐라 그러면 내년에 이 숫자가 얼마만큼 증가한지를 보고 판단하셔라라고 2003년 때 많이 얘기를 했었고 4년 때 그 숫자들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지킨 편이긴 합니다. 사실 상장을 두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스타트업 씬 입장에서 보면 저희 뭐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최상위에 있는 유니콘 회사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상장을 해줘야 사실 밑에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그걸 보고 희망을 얻어서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미치라기보다는 그 후발 투자들이고 이게 뭐 비유를 들자면 우리 네. 선배들이 이렇게 좋은 네. 연봉을 받아야 나도 그 희망 받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스타트업 씬 입장에서는 야놀자가 성공적으로 IPO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뭐 거의 이제 질문은 마지막 질문이 됐습니다.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야놀자의 CSO이자 야놀자 클라우드의 대표로서 좀 어떤 부분에 좀 역점을 두시고 이제 경영을 해나갈 계신지 요거를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글로벌 확장입니다. 저는 무모하게 확장을 한다라고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얘기 들었지만 브라질 가고 멕시코 가고 남아공 아프리카 가고 그다음 당연히 중동 다 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저희가 다 진출했었고요. 근데 그 덕에 성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신규 오피스를 거의 매달 한두 개씩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진출은 저희한테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고객들이 저희 서비스를 쓰게 만드는 거를 1번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고객들을 통해서 만드는 통합 거래액을 빨리 100조를 넘기는 겁니다. 물론 올해 그걸 넘기지 못할 것 같지만 올해 이 회사가 정말 100조 넘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또 다른 성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27조를 넘어서는 훨씬 더 큰 통합 거래액을 만들고 그 통합 거래액을 통해서 이 회사가 산업 혁신을 할 수 있겠네라는 그러한 시그널을 저희가 드리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좀 중점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AI 서비스 런치입니다. 저희가 지금 프라이스 프리딕션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대부분의 AI 서비스 매출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 런칭 최근에 했고 핀텍 서비스도 런칭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네네. 그래서 핀테크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먼트와도 결부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런칭되면 결국엔 고객들이 써보고 좋으면 금방 확장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통해 돈을 더 벌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랑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그 대안이 없거든요. 좋으면 쓰는 거고 안 좋으면 안 쓰겠죠. 그래서 저희는 더 좋은 서비스를 더 많이 런칭하고 그 서비스들을 가지고 저희 고객들이 더 성장하시고 수익도 더 많이 내시게 만드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AI 서비스는 너무 중요하고 저희가 올해에도 많은 AI 서비스 더 런칭해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도 구축하고 새로운 레비뉴도 창출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앞에서도 말씀 주셨던 M&A입니다. 그러니까 M&A를 저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해외에 있는 회사고 그 회사를 인수하기까지도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인수하고 나면은 PMI를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르가닉 성장을 하려고 하지만 반드시 인오르가닉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은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고 그게 이제 고객 풀을 넓히기 위한 영역이라든지 혹은 AI 엔지니어 탤런트 풀을 확보하기 위한 영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올해 일부 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식님은 오늘 이 방송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뭐 어떠셨나요? 일단 굉장히 유의미하죠.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가장 최대 스타트업이 지금 엄청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그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터놓고 다 많은 걸 얘기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예, 오늘은 김종윤 야놀자 클라우드 대표 겸 그리고 야놀자의 CSO님 모시고 야놀자의 비즈니스 전략과 AI 개발 전략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 깊게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그 야놀자의 행보에 대해서는 저희 아웃스탠딩 쇼를 통해서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항상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